힘들고 고통스러우시더라도 견뎌내셔야 합니다. 결국 이 시장은 어떻게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이며 살아남은 자가 모든 보상을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이번 주 있었던 월요일의 큰 조정에서의 저점인 58K를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59K 부근에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어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모두의 기대와는 달리 엔비디아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음에도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반등해주지 못하며 소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발생한 조정으로 블랙 먼데이 이후 가장 큰 청산이 발생했으며 시장은 그 여파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한 듯 이렇다 할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도 지난 30일간 비트코인 장기 홀더들의 보유량은 26만 2천 개가 증가했으며 그들의 보유 수량은 현재 1,482만 개로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7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화로 환산 시 약 1,164조 원이라는 경이로운 수치인데요. 장기적인 모멘텀은 역시나 상승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주요 뉴스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시장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전달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오늘은 암호화폐와 같은 위험자산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발 경제 위기의 가능성과 미국이 부채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모든 언론에서 집중하고 있는 이슈라고도 할 수 있는 텔레그램의 최고 경영자 파벨 두로프는 지난주 12건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프랑스 검찰 측이 밝힘으로써 불법 거래 조장, 암호화 서비스 무단 제공, 마약 범죄 및 자금 세탁 등등 각종 사건에 연루된 상황으로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현재는 구금은 풀린 상태이며 프랑스 당국은 파벨 두로프를 정식 기소하고 보호 관찰 조치를 내렸으며 프랑스 출국이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뉴스인가 하면 텔레그램 CEO, 즉 텔레그램 전용 코인이라 볼 수 있는 톤코인은 코인마켓캡 기준 아발란체 그리고 카르다노보다 높은 시총을 보유하고 있는 시총 10위권 이내의 초메이저 코인이며 텔레그램은 현재 크립토 생태계 주요 프로젝트들과 과거부터 깊은 연관이 되어 있으며 주요 인사들을 포함하여 크립토 생태계 기여자들 모두 텔레그램을 10명 중 9명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텔레그램 CEO가 체포됨으로써 코인의 가치는 연일 하락하는 상황이기에 톤코인과 연관된 생태계에 전반적인 영향을 크게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는 이 정도이고요.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온체인 데이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8월 초부터 시장 지표상 약세와 강세를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그란 원에서 확인되듯 최근자 하락으로 인해 다시 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베어마켓 시그널이 뜬 상태는 이전 영상들에서 보여드렸던 알트 바잉 시즌 시그널과 유사한 모습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을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알트코인인 만큼 현재의 조정과 베어마켓 구간은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분할 매수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낸스의 탑 트레이더들의 선물 롱숏 포지션 비율인데요. 현재 이들 중 65.2%가 롱 포지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바이낸스 전체 트레이더들이 아닌 꾸준히 수익을 내는 탑 트레이더들의 포지션 통계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하락으로 시장에 퍼지는 퍼드를 무시라도 하듯 롱에 강력하게 베팅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많이 하락한 이더리움 홀더들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현물 ETF가 승인되었음에도 비트코인에 비해 상승폭이 적으며 최근 조정에서도 훨씬 많이 하락한 만큼 이더리움에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많아지고 있을 텐데요. 이더리움 홀더들은 이 지표를 통해 포지션을 지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 96시간 동안 이더리움 고래들은 20만 이더, 즉 5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물량을 보유 자산에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이더리움의 모습 뒤에는 꾸준히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고래들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불장 때 항상 비트코인 랠리가 끝나고 출발했던 이더리움인 만큼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더리움의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과 함께 알트코인 대불장이 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공포 탐욕 지수를 보시게 되면 현재 29로 공포 구간으로 다시 접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번 주 비트코인 반등과 함께 상승했던 대부분의 알트코인도 제자리를 찾아간 모습이고요. 몇몇 알트코인들은 이렇게 바닥 구간을 다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추천했던 알트코인을 언제 사야 할까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저는 지금 조금씩 담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청산 히트맵을 보시게 되면 월요일부터 이어진 하락으로 상당한 롱 물량이 청산된 것으로 확인되고요. 약반등세와 함께 롱 물량이 추가로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전처럼 많은 수량이 아닌 것으로 보아 롱 포지션을 잡고 싶은 투자자들이 시장을 관망 중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전체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듯 현재 구간은 롱 포지션을 진입하기에는 손익비가 안 좋은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6만 3천 달러 근처에 있는 숏 청산 물량이 많이 쌓인 것으로 보아 숏 세력들을 청산시키는 무빙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단기 반등 시 6만 3천 달러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오랜만에 M2 통화량을 체크해
차트해보면 작년 11월부터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재무부가 시장 유동성을 최대한 공급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M2 지수는 추가 상승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다면 여당 인사들로 꾸려진 재무부는 100% 물갈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증가 같은 장기 부작용을 생각할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몇몇 사람들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세계 경제가 그리고 우리 같은 서민들의 생활이 영향을 받게 되는 자본주의의 그늘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니 씁쓸하네요. 현재 주목할 만한 온체인 데이터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지금부터 미국발 경제 위기의 가능성과 미국이 부채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스위스 재무부는 미국 부채는 시한폭탄이며 이달 초 증시 급락은 경고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부채 때문에 미국이 결국 무너지고 예전과 같은 금융위기가 온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공포를 조장하는 기사인데 과연 미국 부채라는 것이 큰 위기인지 미국은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미국은 부채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요? 미국의 부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GDP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율은 99%고요. 2034년에는 116%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GDP가 제대로 성장만 해준다면 부채라는 것은 사실 괜찮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데요.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GDP가 늘어나는 속도가 크게 되면 부채의 상대적인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이 격차가 벌어질수록 사실 부채를 갚지 않고도 갚은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였으면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세계 1위 국가의 특권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보시면은 명목 GDP 성장률은 인플레이션 더하기 실질 GDP 성장률입니다. 따라서 명목 GDP 성장률이 올라가려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거나 실질 GDP 성장률이 올라가야 하는데 당장 실질 GDP 성장률을 높이기 어려우니 미국은 현재 돈을 풀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것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채 수익률의 감소입니다. 국채 수익률은 가격에 반비례합니다. 즉 국채의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어야 미국이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폭증하지 않습니다. 국채 수익률이라는 게 결국은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이자인데 국채의 인기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미국의 부채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미국은 꾸준히 국채의 수요를 유지하려는 방법을 모색해 왔는데요. 하지만 현재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미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이 미국채 보유액을 꾸준히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인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판매함으로써 국채의 인기가 떨어지고 이자 부담률이 올라가게 된 미국의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헤지 펀드의 레버리지로 국채를 구매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로 국채를 사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 부분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면 레포 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국채를 맡기고 현금을 빌리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헤어컷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헤어컷이라는 것은 국채를 맡겼을 때 얼마의 현금을 빌려주느냐로 수수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국채를 산 후 담보물을 통해 받은 현금을 무한으로 여러 바퀴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국채를 매수하고 국채 담보로 현금을 다시 대출하고 대출받은 현금으로 국채를 추가 매수하고 현금을 다시 대출하는 이러한 과정이 무한으로 반복되는 것이죠. 암호화폐에서 리퀴드 스테이킹이 무한으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헤지펀드는 자기가 산 만큼의 국채를 숏치게 되는데 따라서 위험은 없어지고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만 먹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상품의 만기가 멀수록 선물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의 차이가 좁혀지면서 그 차익을 헤지펀드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보증까지 서기 때문에 헤지펀드가 거래 문제로 파산할 위험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큰 그림은 무엇이냐? 레버리지로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게 그림이냐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GDP가 성장하려면 실질 GDP 성장률이 필요합니다. 실질 GDP 성장률은 결국 노동 생산성과 고용이 직결되는 지표입니다. 노동 생산성은 산업이 발전되면 올라가죠. 그래서 미국은 현재 산업을 발전시키려 노력 중이고 반도체, 자율주행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첨단 산업에 미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고 최종적인 목표는 노동 생산성을 올려서 GDP 성장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부채를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명목 GDP 성장만 꾸준히 이뤄지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익률만 올라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 따라서 첨단 산업이 경쟁 국가 대비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게 된다면 미국은 유동성 공급을 멈추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는 경제 위기나 침체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주요 뉴스와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미국이 경제 위기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시키는지를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미국이 부채를 다루는 법에서 최대한 풀어서 설명하려 노력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잠시 멈추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천천히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